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게차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파일 출하 작업을 하는 날이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가자고. 엄청 많네. 이걸 언제 다 한담? 콘크리트 파일이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올리자고. 내가 지켜봐 줄 테니 천천히 올려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일을 몇 년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좀 더 세게 해볼까? 조심해! 콘크리트 파일을 출하하다 일어난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해자와 지게차 기사의 행동에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나한전 씨, 반가워요. 지금 본 파일 위에서 추락한 사고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게차를 운전할 때는 주변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의해야 한답니다. 네, 그런데 지게차 사고가 정말 다양한 것 같네요. 지게차의 재해 사례들을 잘 분석해보면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게차의 작업 안전 수칙을 살펴보고 지게차 운전 작업 관련 중대 재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또 지게차 관련 법령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게차 작업 안전 수칙에서는 7대 지게차 작업 안전 수칙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게차 운전 작업 관련 중대 재해 사례에서는 발생 형태별 원인 분석, 충돌 재해, 협착 재해, 낙하 재해, 추락 재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또 지게차 관련 법령에서는 지게차에 관련된 건설기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기대되는 내용들인데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오늘 학습을 하고 나면 지게차의 발생 형태별 재해를 분석할 수 있고 지게차 운전 작업 관련 중대 재해 사례를 통해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게차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자, 그럼 먼저 지게차의 작업 안전 수칙을 살펴보도록 해요. 여기 보시는 것은 지게차의 7대 작업 안전 수칙이에요. 우와, 정말 중요한 거네요. 이 모든 작업 안전 수칙을 완벽히 제 것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안전 작업 수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으니 잘 기억해 두시고 작업할 때 반드시 준수하셔야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지게차 운전자 준수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LPG 타입의 경우 가스 밸브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꼭 매고 산의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죠. 안전 작업을 위하여 시간을 재촉하면 안 돼요.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또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 중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규정된 정비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죠. 전에 보니까 운전 중 급선회를 하면 위험하더라고요. 또 물체를 높이 올린 상태로 주행하거나 선회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동 중 고장이 발견되면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말아야 하고요. 당연히 자격이 있고 지명된 자만 운전해야 하는 건 아시죠? 그럼요. 그리고 반드시 정해진 점검 항목에 따라서 점검해야 해요. 네. 그리고 연료 보급은 반드시 엔진을 중지한 후에 실시하고 연료나 유압류가 새어나오는 경우 운전을 중지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한답니다.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 지시 순서를 지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자 주요 점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임의로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포크는 하물의 운반에 적당한지 여부와 포크 부분에 손상된 곳은 없는지 여부도 확인해야겠죠? 네, 맞아요. 또 체인이 균형 있게 당겨져 충분히 걸려 있는지, 경보 장치는 작동하는지, 전조등, 후미등, 브레이크 등이 정상인지, 타이어가 손상된 곳은 없는지, 공기압이 적당한지, 페달이 잘 밟아지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확인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안전과 직결된 것들이니 귀찮아하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랍니다. 핸들 유격이 너무 크지 않은지, 헤드 가드는 손상이 없는지, 연결 장비가 풀리지 않게 잘 고정되어 있는지, 조종기구의 작동이 정상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높이 들어 올려진 포크 하부에서 유지 보수 작업을 할 때에는 포크가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 블록 등으로 안전 조치를 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주행을 할 때에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죠? 물론이죠.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 몇 가지를 살펴보죠. 하물은 마스트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가능한 낮추고 운행해야 하고, 하물이 시야를 가릴 때는 후진하여 주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경사로를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적재물이 경사로의 위쪽을 향하도록 하여 주행하고, 경사로를 내려오는 경우 엔진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를 걸고 천천히 운전해야죠. 역시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후린이 뜬 상태로 주행해서는 안 되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전방 눈높이 이하로 적재해야겠더라고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네, 중요한 것을 잘 말씀해 주셨네요. 또 모서리에서 회전할 때는 일단 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참, 그리고 포크, 팔레트, 스키드, 밸런스 웨이트 등에 사람을 탑승시켜 주행해서는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럼요. 교수님, 하역 작업을 할 때에도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역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안전 수칙이 있을까요? 공동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 지휘자의 신호에 따르는 건 아시죠? 그럼요. 허용 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하물은 적재를 하지 않는다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네. 몇 가지 더 살펴보면 하물 위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는 물체는 반드시 묶어주어야 해요. 굴러갈 위험이 있는 물체는 고인목으로 고정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밑으로 적재해야 한답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하물의 하역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지게차를 주차할 때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지 않나요? 경사면에는 주차하면 안 되는 것과 포크를 바닥까지 완전히 내리고 마스트는 포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앞으로 기울여야 한다거나 뭐 이런 거요. 물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방향 전환 레버는 중립 위치에 놓아야 하고, 시동을 끄고 열쇠를 빼서 운전자가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작동시켜 두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주차를 할 때 운전자 신체의 일부를 차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게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은전 씨,
작업이 끝나면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청소를 하고 더러움이 심한 경우에는 물로 씻어야 하고 점검은 정해진 항목에 의해서 실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각 회전부를 손질한 다음 급유, 주유해 주어야 하고요. 연료, 윤활유, 냉각수를 충전시켜 두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행일지 기록도 잊으면 안 되죠. 네, 맞아요. 벌써 마지막 안전수칙이네요. 자, 시동 전후에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기어 변속, 각 작동 레버가 중립에 있는지, 핸드브레이크가 확실히 당겨져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시동 후에는 저속 회전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엔진의 회전음, 폭발음, 배기가스의 상태, 엔진의 이상 유무도 매번 확인해 주셔야 해요. 또 기계의 작동 상황은 물론이고 각 작용 레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안전 수칙들을 제 머릿속에 모두 꼭꼭 넣어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게차 운전작업 관련 중대 재해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지게차 재해의 형태도 정말 여러 가지죠? 네, 보시는 것처럼 지게차의 재해 형태는 지게차 전복, 지게차와 충돌 및 접촉, 지게차의 협착, 지게차 붕괴 및 도괴, 지게차로부터의 추락, 지게차로부터의 낙하 및 비례, 지게차로부터의 감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왜 일어나는 건가요? 모든 사고에는 다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각각의 발생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발생 형태별 원인은 잘 살펴보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중대 재해 사례를 통해 지게차 운전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준비되었습니다. 시작하시죠. 충돌 재해의 첫 번째 사례는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 2대가 이동하던 중 발생한 충돌 사고입니다. 5개 작업장에서 버킷을 설치한 지게차가 폐알루미늄을 싣고 용해로 방향을 이동하던 중 다른 지게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이 사고는 5개 작업장에서 버킷을 설치한 지게차로 폐알루미늄을 싣고 용해로 방향을 이동하던 중 다른 지게차 헤드가드 부분과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재해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입니다. 이 사고의 주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화물을 적재할 때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유 외에도 지게차 유도자가 없었고 지게차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망사고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럼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원인을 없애면 되겠죠. 먼저 화물을 적재할 때 운전자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요. 또 지게차 안전운행 유도자도 배치해야겠죠. 그리고 안전벨트는 반드시 매고 있어야 하고요.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충돌재해의 두 번째 사례는 시야 미확보로 인한 지게차 충돌 사고입니다. 사업장에서 비가 오는 날 5개 출하 야적장에서 동료 작업자는 지게차로 제품을 운반하고 재해자는 야적장에 운반된 제품을 비닐로 덮는 보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이 사고는 비가 오는 날 5개 출하 야적장에서 동료 작업자는 지게차로 제품을 운반하고 재해자는 야적장에 운반된 제품을 비닐로 덮는 보조 작업을 하던 중 운반물이 지게차 전면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높이로 적재되어 운전자가 재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입니다. 이 사고는 운반물 적재 방법이 불량해서 일어난 사고 같아요. 그리고 접촉 위험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 금지시켜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업 계획서를 쓰지 않은 것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는 건 물론이고 접촉 위험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관리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업 계획서도 꼭 작성해야 하고요.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협착재해의 첫 번째 사례는 경사진 노면의 지게차 방치로 인한 협착사고입니다. 공장 내에서 지게차로 생산 제품인 고압 나선 호스를 화물트럭에 상차한 후 지게차를 주차하여 적재한 제품을 고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이 사고는 공장 내에서 지게차로 생산 제품인 고압 나선 호스를 화물트럭에 상차한 후 적재한 제품 고정 작업을 하던 중 5m 후방 경사진 노면에 세워두었던 지게차가 내려와 트럭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입니다. 지게차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고 고인목이라도 해놓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네, 또 이 사고 운전자가 무면허자였다고 하니 더욱 문제가 있었죠. 또 작업 지휘자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어요. 그럼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때는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해야겠죠.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게 해서 불안전한 행동과 오조작을 예방해야 합니다. 협착재의 두 번째 사례는 결빙 지역에서 지게차로 운반 작업 중 전복 사고입니다. 작업장 바닥이 결빙된 상태에서 지게차로 다단으로 쌓여있는 알루미늄 스크랩 뭉치를 하역하기 위해 와이어 로프를 하역물과 지게차 백레스트에 연결 후 후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이 사고는 전날 폭설로 인해 작업장 바닥이 결빙된 상태에서 지게차로 다단으로 쌓여있는 알루미늄 스크랩 뭉치를 하역하기 위해 와이어 로프를 하역물과 지게차 백레스트에 연결 후 후진하던 중 빙판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헤드가드에 협착 사망한 재해입니다. 결빙 지역은 정말 위험한데 미끄럼 방지 조치를 안 해서 발생한 사고군요. 네, 맞습니다. 작업장 바닥이 결빙되어 전도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 결빙 지역에 염화칼슘 등을 사용하여 녹이거나 모래, 부직포 등으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전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 전 결빙 지역 제거하거나 모래나 부직포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낙하 재해 사례는 불량 적재한 엘보를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낙하 사고입니다. 생생한 케이블 트레이 및 엘보를 지게차에 싣고 개근대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이 사고는 공장 내에서 생산한 케이블 트레이 및 엘보를 지게차에 싣고 개근대로 올라가기 위해 지게차 기어를 변속하는 순간 지게차를 유도하던 재해자 쪽으로 케이블 트레이 4개가 낙하하여 충돌 사망한 재해입니다.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화물 적재 상태가 불량해서 생긴 사고군요. 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해야 하는데 화물의 적재 상태가 불량해서 기어 변속을 할 때 화물이 낙할 위험이 있었죠. 그리고 근로자 출입 금지 등의 안전 조치도 미흡했고요. 그럼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해야 하고 화물이 붕괴되거나 낙하지 않도록 화물을 로우프 등으로 고정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화물 과다 적재로 인한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겠죠. 네, 정말 잘 말씀해 주셨어요. 추락재해 사례는 상승된 지게차 포크에서 추락한 사고입니다. 상승시킨 지게차 포크부에 올라가 전선 케이블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이 사고는 용접반 내에서 작업장 바닥에 널려있던 전선 케이블을 2층 창고에 올려놓기 위해 지게차에 케이블을 적재한 후 포크를 올려놓고 포크부에 올라가 작업 중 추락 사망한 재해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은 뭘까요? 일단 지게차를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게 가장 문제 아닐까요? 네,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안전모도 안 쓰고 있네요. 정말 기본인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행로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재해 발생 원인이 한둘이 아니네요. 그럼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야겠죠. 그런데 통로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는 전이 방지 조치 등 안전 조치를 완비한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해야 해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게차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안전모도 꼭 착용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지게차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요.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지게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지게차를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건설기계는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건설기계의 등록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미등록된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에 다른 회사에서 보니까 검사를 안 받아서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던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검사는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검사, 1톤 이상으로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실시하는 구조 변경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구분돼요. 아, 그럼 이런 검사들을 받지 않을 경우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거군요. 아, 그리고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게차 조종 자격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종 면허를 발급받아 조종해야 해요. 모든 지게차가 건설기계 조종 면허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1종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조종 면허를 발급받아 조종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물론 면허를 필요로 하는 지게차를 지게차 조정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겠죠? 물론이죠.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게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안전 담당자의 지정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맞아요. 앞에 사고 사례에서도 안전 담당자가 없어서 사고가 난 경우가 꽤 있었죠. 그리고 안전 보건 교육도 실시해야죠. 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지게차 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답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지게차 작업 및 해당 자격과 면허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세요. 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위험기계와 기구 방호 조치에 대해 알아보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전문가의 조언. 앞서 제시해드렸던 질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콘크리트 파일을 출하다 일어난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고 앞에서 본 사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파일 출하 작업을 하는 날이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가자고. 엄청 많네. 이걸 언제 다 한담? 콘크리트 파일이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올리자고. 내가 지켜봐 줄 테니 천천히 올려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일을 몇 년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좀 더 세게 해볼까? 조심해! 전문가의 노하우.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